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방송에서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창당 준비 회의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시사를 좀 따라가기 바쁜데, 제가 잘 아는 분야는 하는데, 이 새로운 분야가 나오면은 이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캐비넷, 이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지금 빅 이슈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도대체 이게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청와대 상황을 좀 아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뭔 일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방송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14일 오후 3시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거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물건을 발견했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이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 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건요, 이게 다 지금 전자문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이나 대통령한테 보고 들어가는 거는 전자문건에 등록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되면요, 대통령 기록실로 이관이 됩니다. 이 전자문건 보고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문건들은 뭐냐? 지금 박수현 이 대변인이 들고 있는 거 보면은 막 자필 메모들이에요. 자필 메모. 그래서 무슨 또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메모도 발견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자필 메모면 본인이 가져가지 않겠어요? 자필 메모가 어떻게 민정수석실 캐비넷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개인 문서거든요. 개인 거예요, 개인 거. 대통령에 보고하려고 정식으로 전자문서로 올린 게 아니라 개인이 회의 때 그냥 받아 적은 건데, 개인 문서 아니에요. 개인 문서가 왜 캐비넷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도 뭐 수많은 회의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내 개인 문서를 막 메모한 거를 던져놓고 그게 캐비넷에 들어가 있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그죠, 뭐 내용별로도 막 좀 조금씩 발표를 하는데, 뭐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에 출력한 문건. 지금 이것도 지금 보면 개인 메모예요. 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각자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자기들이 막 썼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 이것도 자필 메모.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그거 하고 뭐 문화예술계 건전한 육성 방안,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간첩사건 무죄 판결,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수사, 이건 뭐 아마 못하겠어요. 차제 정보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 토록. 지금 같은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수석과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한 문서가 아니라 각 비서관 행정관들이 막 그냥 자필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 문서죠. 개인 문서. 아니 그래가지고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했으면 그건 불법이고, 개인 문서를 습득했으면은 자기 것들이 아니잖아요. 소유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엄연히.
그걸 공개하고 검찰에 넘기면은 그게 무슨 증거 가치가 있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지금 국정농단의 증거라고 떠들어댄 부분 하나하나 다 봐도 이게 국정농단인가? 아니, 청와대에서 삼성이 막 경영권 승계를 들어가요? 이거 파악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청와대에서 민정도 있지만 경제부도 있고 이른바 산업부 담당도 있는데, 그럼 삼성이 어떤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뭐 금융주주회사로 전환시킨다는 뭐나 그거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걸 가지고 수석이나 대통령이 야 결정해, 삼성을 다 지원하고 그걸 가지고 뭐 돈을 받아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은 이거 지금 전부 다 개인 메모들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의결권은, 아니 이거는 찬반 입장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언론 보도 당연히 파악해야 되고, 다 이거는 설사 박근혜 정권의 비서관 행정관들 했다 해도 이거 통상적인 업무죠. 이런 것들은 이거를 공개해가지고 검찰에 넘겨서 특검에 넘겨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처벌하는데 청와대가 개입을 한다. 오히려 나중에 이 문건을 입수하고 이걸 특검에 넘기기 과정까지의 그 문서가 발견되면요,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이 돼버려요. 재판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별 증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뿐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랄 일인데, 그 우여곡절 끝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사람은 임명되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위장전입부터 역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박 전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는 박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증언하는 태도를 보면은 다 들은 거예요. 시민단체 활동할 때 삼성의 고위 간부가 미리 연락해서 알려주고 전화하고 막 정보를 알려주고, 아니 그럴 수 있죠. 삼성 입장에서는 이 좌익 경제 권력을 막강하니까 미리 좀 정보를 주면서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삼성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걸 듣고 김상조 위원장은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편의도 막 받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나와가지고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재판에서 그걸 까발리는데, 이거는요, 증언의 이 신뢰성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요, 삼성이 미리 정보를 알려줬을 때 그때 깠어야죠. 삼성은 시민단체를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회유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까야지. 아니, 자기가 잘 협의해놓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가가지고 그 내용을 재판에서 까는데, 그래서 이게 지원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거 다 들은 얘기인데. 다 들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 개인 입장이에요. 김상조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병세가 호전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이거 그냥 개인 추측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예상에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굉장히 다급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삼성 관계자가. 이것도 들은 얘기고. 자, 이렇게 공정거래 현직 위원장이 말이 개인 자격이지 공정거래위원장의 직함을 들고 있는데 현 정권 실세 아닙니까? 실세가 재판에 들어가서 자기가 들은 얘기, 자기가 추측한 얘기를 해서
전직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서로 공유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캐비넷 전문 공개도 그렇고, 김상조 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언도 그렇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청와대에서. 지금 재판에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들에게 판판이 깨져나가니까, 이거 자칫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가 무죄가 나올 지금 공산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무죄가 나와버리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무죄, 뇌물죄에 대해서 최순실도 무죄. 이렇게 되면 도대체 뇌물도 주고받지 않은 대통령을 왜 탄핵을 시켜가지고 이 꼴 만들었냐라는 여론이 나오고, 거짓 탄핵, 사기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본인들이 볼 때는 치명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 지금 이 온갖 제가 볼 땐 증거도 안 되는 것들 들고 나가가지고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재판부를 압박하고, 이재용 뇌물죄 유죄는 정권의 뜻이다. 똑바로 기어라. 재판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자, 국정농단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가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증언을 나가는데, 이 정권에서 상의 안 했겠습니까? 그냥 개인 자격으로 나가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소한 수석 비서실장급이랑 상의 안 하고 나갈 수는 없겠죠. 그거 나중에 드러나면요, 그게 또 국정농단 돼요. 사법 개입이 되고 재판 개입되고 어마어마한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권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다급해요. 지금 이 뇌물 사건에 개입하는 것도 그렇고, 최저임금 지금 막 올려다니는 것도 그렇고, 북한에 군사회담하고 막 적십자 회담 제안하는 것도 그렇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정권은. 뭔가 지금 누구에게 심각하게 지금 쫓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원전 중단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한두 건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쫓기는 거예요, 이 정권? 이렇게 가서, 이게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간신히 탁현민이 계속 CF쇼 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이 실정들을 막 터트려 나가지고, 원전하고 최저임금 두 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재판에까지 개입하고, 북한하고 또 저거 군사회담 할 때 저거 분명히 저거 군사회담 뭐 된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6.15 선언, 14선언 또 다 지키겠다 떠들 거고,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이 정권은. 그렇게 뒤죽박죽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이재용 박근혜를 뇌물죄로 완전히 끝장을 내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다. 그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무리수로 이제 드러나게 됐을 때 그 감당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건요, 처음부터 탄핵의 첫 단추를 잘못 깨서 벌어지는 그 후폭풍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사 정권이 재벌 후계 승계에 대해서 편의를 봐줬다 칩시다. 그래도 그건 정책적 판단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 어차피 삼성이라는 데는 소유주가 이씨 가문이니까 승계하게 되는데, 승계에 대해서 국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협조해주고, 그 대신에 삼성이 더 큰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자. 지금 이 문건 내용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왜 범죄예요? 그렇게 편을 봐주고 우리 한 200억 300억 해먹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공개한 문건도. 삼성의 승계를 협조해주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자.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그런 자기 생각을 쓴 게 이게 왜 범죄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경영권 승계에 협조가 안 됐지 않습니까? 협조가 안 됐어요. 지금 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은 지금 삼성이나 이른바 좀 기업계 내에서는 그거 승계와 관계없다. 승계와 전혀 관계없다. 그거는 엘리액과의 관계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승계에 개입해가지고 승계에 편입 봐준 게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걸 어거지로 승계에 협조해주고 뇌물을 받았다. 여기까지 가려니까 죽었다 깨도 K재단, 미르재단 이 돈은 공공기금이니까 뇌물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정유라는 삼성의 말을 지원한 걸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이다.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특검이 압박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정유라 또 불러내가지고 아니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게 어떻게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래요. 막말로 박연차가 권양숙에게 100만 달러 준 것도 그 당시 문재인 씨하고 노무현 씨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했다.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주장한 사람들이 저 정유라한테 삼성이 많이 지원한 게 어떻게 박 대통령한테 뇌물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탄핵해서 정권 잡았으면은 어느 정도로 좀 박 대통령 석방도 시켜주고 재판받게 하고 그런 식으로 가서 국정 운영을 해야지 자기들 정통성 흔들린다고 끝까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뇌물죄로 다 집어넣겠다. 나라 거덜납니다. 나라 절단나고 정권도 절단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돌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대한민국당 창준이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 본부에서 오후 2시, 식전 중에는 오후 1시부터 하고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엽니다. 이제는 한겨울에 우리가 탄핵 무효를 외쳤을 때처럼 나가서 무죄 석방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이 개입해 들어오는데 정상적인 재판이 될 수 없도록 이런 폭거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죠. 최소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젠 다시 한겨울을 떠올려 주시고 이번 대학로 마로니에 집회 정말 10만 명 정도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